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과 상대할 나라들 우루과이 대표팀의 핵심 선수 벤탄쿠르 선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1편 우루과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 2편 벤탄쿠르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3편에서는 벤탄쿠르 선수의 개인적인 스토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벤탄쿠르가 인터뷰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루과이의 첫 경기 점차 다가오고 있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장 안에서나 특히 경기장 밖에서도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벤탄쿠르 선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은 평가들도 하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월드컵 직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절 수술 이후 처음 경기장에 왔었는데 그 경기를 또 벤탄쿠르가 인생 경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가서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제였는데요. 일단 벤탄쿠르 선수의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부터 살펴보죠. 일단 뭐 벤탄쿠르 선수는 1997년 6월 25일에 출생을 했고요. 예, 그 태어난 도시는 누에바 헬베시아라는 곳인데요. 일단은 벤탄쿠르한테는 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메리 콜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이제 4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몰랐네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줄곧 등번호 30번을 달고 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머니 생일이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평소에 크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잘 이제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예, 4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상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유벤투스 메디컬 테스트 했을 때 있잖아요. 저 오른쪽 복부 쪽에 있는 저 문신도 어머니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저기 이제 그 팔뚝에 있는 그 문신 있잖아요. 저기 여자가 이렇게 그 경기장을 지켜보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거 어머니가 본인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새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정말 어릴 때 한참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벤투스에서 넣은 첫 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8년 10월 6일 우디네스하고의 경기에서 이제 유벤투스 데뷔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 골을 바친다라고 얘기했죠. I dedicate it to my mother 이렇게 얘기했죠. 예, 어머니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떠나긴 했지만 또 그 기간 동안 강렬하게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꼈던 그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벤탄쿠르는 아버지가 로베르토 벤탄쿠르인 거고요. 이제 형인 다미안이 있고요. 똑같이 생겼네요. 예, 그리고 이제 새 어머니인 그 세실라 아그레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어머니 사이에서 쌍둥이 딸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칸데하고 미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쨌건 간에 그 새 어머니가 굉장히 그 정성껏 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걸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벤탄쿠르에 대해서 찾아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어머니가 옛날 얘기들을 막 하는데, 원래 어머니 있잖아요. 아팠을 때 와가지고 병간호하고 이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알던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알던 분끼리 그렇게 됐나 봐요. 가족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친구였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병간호를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랑 또 서로 친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애들도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이 쌓이면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해요. 약간 이모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애칭이 롤로거든요. 롤로인 이유가, 원래 그 로드리고잖아요. 근데 로드리고를 형 다미안이 발음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롤리토 하다가 그 다음에 롤로까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에 명단에 뽑혔을 때 누에바 그 엘베시아 팬들이 저렇게 새긴 거예요. 바머스 롤로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고 또 이 지역 출신으로도 제가 듣기에도 좀 생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 선수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누에바 엘베시아의 자랑이다 너는.
보다는 누에바 엘베시아의 아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에바 엘베시아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일단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120km 떨어진 남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그 낙농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요. 애초에 그 이 지역의 또 다른 애칭이 콜로니아 수이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대요. 스위스? 스위스 콜로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농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래서 벤타쿠르 가족도 약간 좀 그쪽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또 혈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름 유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벤타쿠르가 처음 이제 축구를 했을 때도 아버지 구단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풍주 사업을 했대요. 풍주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풍주 페스티벌 할 때 벤타쿠르도 겨울 휴식기 때 와가지고 저거를 돕고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이 사업을 또 하셨고 하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잘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풍주 사업을 또 벤타쿠르도 은퇴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남미 축구 선수들 치고는 좀 보기 드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벤타쿠르 모교가 이제 에스쿠엘라 그 넘버 10 엘리아스 후버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아버지가 스포츠 단지랑 붙어 있어가지고 클럽 아르테사노 스포츠 단지 바로 옆에 학교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단도 클럽 아르테사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근처에서 그래서 학교도 가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바로바로 갈 수 있네요. 바로 길만 건너면 학교하고 바로 이제 축구선 배우러 가는 거네요. 뭐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클럽 아르테사노를 방문을 한 거고 아버지 구단인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제 벤타쿠르가 그 페냐롤에서 뛰었을 때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한 건데 뭐 그 아이돌 하니까 뭐 테베스하고 리켈메 뭐 이렇게 하고 메시 호날두 근데 나중에 유벤투스에서 호날두랑 같이 뛰기도 했었죠. 뭐 이런 답변들 하면서 뭐 수아레스 하면 폴란 쪽에 누구냐 하니까 폴란 뭐 이러고 페나로가 라시오나 이건 뭐 답정너 아닌가요? 페나로에서 뛰고 있는 애한테. 그렇죠. 어쨌건 뭐 이런 답변들을 했던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제 그 메호대전에선 메시를 택했다. 요즘 거의 메호대전은 지금 팽팽하지가 않아요. 메시에게 그렇죠. 기울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포카 주니어스에서 뛰었을 때 가고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많이 성장했고 가고 옆에서 같이 뛰었거든요.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대표로서 이제 우루과이 선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우루과이 명문팀에서 또 벤타쿠르가 뛰면서 아르헨티나 축구에 정도 배웠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리켈메, 가고, 벤타쿠르가 계보를 좀 이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점점 창의성은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그래도 최근에 골을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발베르데랑은 절친이죠. 왜냐면 이건 뭐 연령대별 대표팀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발베르데가 최고의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둘이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그 두 골 넣었잖아! 이런 처음부터 골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우루과이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ESPN 우루과이판에서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설명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뭐, 동료에서 적으로. 그렇죠. 이제 1대1 라이벌로. 그렇죠. 이제 맞붙을 거란 얘긴데요. 월드컵에서. 그러면서 단순히 뭐, 그러니까 ESPN 우루과이만이 아닌 우루과이 모든 언론들에서도 이걸로 굉장히 데스토피아다시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첫 대결이기도 하고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위대한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벤탄쿠르가 안 그래도 10월에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 처음에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손흥민한테 그 같은 조에 딱 됐을 때 너 대회 일주일 앞두고 내가 다리 발로 차서 다리 쩔뚝거리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걸 농담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자 위대한 인간이기도 하다 하면서 그와 함께 그 팀메이트여가지고 너무 영광이다. 왜냐면 그의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벤탄쿠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트넘에 입단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 이적 시장인데 뭐 초반에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이미 그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골 넣거나 하나 하면은 벤탄쿠르가 막 달려오고 서로 껴안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걸 봤을 때는 외국인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외국 선수들이 왔을 때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긴 했었는데 벤탄쿠르에게도 아마 좀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벤탄쿠르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다른 선수들 사생활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있잖아요. 예. 뭐 자기 파티하는 거라던가. 벤탄쿠르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없다시피 하고 도리어 여자친구하고의 사진들만 좀 많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휴식 취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경기 관련된 것들만 올리거든요. 그리고 유벤투스 시절 사진들을 봐도 다 남미 선수들하고만 사진들을 찍었어요. 거의 뭐 더글라스 코스타라던가 뭐 아니면 같은 남미 지역 선수들 뭐 디발라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만 찍었는데 손흥민 선수하고는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조금 벤탄쿠르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사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각각마다도 이 모션을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할 정도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더 대단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고 또 경기력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좋은 얘기를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인성 때문에 난 영광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좋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찐 마음이다. 립서비스가 네. 아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나 이게 그 엊그제 12일에 올라온 인터뷰인 건데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콘테가 나를 변화시켰다. 예. 골을 넣게 했다. 이 인터뷰에 이제 뒤에 파트에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여기서 이제 뭐 손흥민과 케인은 정말 굉장한 선수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 팀에 오기 전에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인지 알았는데 같이 뛰다 보니까 더 대단한 선수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선수들을 훈련할 때도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 사진이 그거예요. 지난 시즌에 막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벤탄쿠르가 와가지고 정말 오랜 친한 사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딱 예. 이게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적으로도 예. 얼마나 동료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그 훈련장에서도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 하는 것을 예.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 선수가 뭐 아마 한국과 경기를 할 때 물론 경기장 위에선 적이니까 열심히 싸우겠지만 악의적인 파울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뭐 끝나고 나서 또, 예,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그렇죠. 하겠죠. 예. 그래서 페어플레이로 좀 멋진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예. 한 명이 있겠죠. 예. 멜라니 라방카라고. 예. 2015년 4월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몇 년이 엄청 7년 됐는데요? 네, 좀 됐죠.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사귀게 된 게 이제 그 보카 주니어스에서 1군 데뷔하게 되면서 그러고서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 여자친구 가족하고도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남동생이 아약스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약스 유니폼 입고 이러는데 그 여자친구 가족 모임에도 가가지고 예, 같이 사진 찍고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 4월 5일에 임신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결혼식은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아이도 네. 낳고 이제 실질적인 부부 정도의 관계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혼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분명히 애는 현재 출산을 했을 텐데 사진은 안 올렸다고. 아무래도 이 정도 부었으면 이제 예, 내가 그거 올렸으면, 예. 아이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닐까 싶긴 예. 해요. 왜냐면 애들이 또 알려지면은 또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현재 벤탄쿠르는 아버지일 것 같다. 네, 그렇죠. 본인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예. 그리고 뭐 이제 애견인으로, 예, 뭐 여기 사진에도 개가 예. 한 마리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또 개가 있고, 예. 그래서 애견인인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휴양 즐기고 좀 이런 정도? 이 외에는, 예, 그거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얌전하게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사실은 뭐 화려한 스타들은 막 여자친구도 막 매년 바뀌고 그렇죠, 막 수많은 예. 연예인들 막 모델 만나고 예. 하는데 이 벤탄쿠르는 뭐 한 그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또 예. 하면서 결국엔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또 이렇게 동물을 좀 사랑하는 예. 좀 이제 그 모범적인 약간 생활을 하네요. 약간 그리고 또 어쨌건 누에바 엘바시아 지역이 바닷가 해변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닷가 쪽에서의 사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네. 차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문신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그 문신들이 다 하나같이 의미들이 있는 문신들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 뭐 어머니 그러니까요. 문신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벤탄쿠르 선수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1차전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선수로서 꼭 이겨야 될 선수지만 우리와의 경기만 딱 이제 못하고 2차전, 3차전은 잘하길 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가 같이 뭐 16강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벤탄쿠르 선수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루과이 대표팀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벤탄쿠르가 어떻게 하다가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인 보카 주니어스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풀스토리 4편에서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